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약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다우와 나스닥이 내려갔었는데 약세를 극복하고 상승을 마감합니다. 미국 시장은 요 며칠 동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그 악재를 외면하고 호재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미국 시장은 악재와 호재가 같이 있었는데 악재를 거의 반영 안 하고 호재 쪽에서 방향이 잡힙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어제 시장 이슈는 유로존의 ECB 통화정책이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ECB가 금리를 11년 만에 올렸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라가르드 총재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25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0.5%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0.5% 할 거라고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0.5%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는 플러스 금리가 된 거거든요. 원래 제로금리였잖아요. 제로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 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플러스 금리가 됐는데 ECB가 통화정책을 하고 난 다음에 달러가 약세로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ECB가 통화정책을 하면은 달러는 약세가 될 거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현상이 나타났고 그게 시장을 하락하던 시장을 살려냈습니다. 하락한 시장을 살려낸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이 약달러가 지속적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ECB도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도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 전까지는 달러가 약세로 가기는 힘듭니다. 추세적으로. 결국 미국은 강달러 추세 속에 일시적 약달러의 흐름이 보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아시겠죠? 인플레이션을 아직 잡지 못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돈을 세계에 가장 많이 푼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게 되면은 환율은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ECB 통화정책에서 약간 낙달러가 됐지만 추세 전환으로 해석을 하면 큰 실수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는 호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이 좋아서 9%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중국 상하이 공장이 생산 차질이 좀 있었죠.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또 극복해내고 순이익이 예상률을 좀 더 올라섰다. 그러니까 순이익 예상을 상회했다. 뭐 그러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요게 이제 사실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요즘 실적이 시장에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ECB 통화정책을 통해서 약달러 이게 시장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사실은 ECB 통화정책의 금리 인상은 악재가 돼야 맞는 거죠. 근데 호재로 둔갑했다는 거. 테슬라는 호재가 맞고요. 그러면 다른 실적 기업은 또 없냐? 다른 기업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아서 10%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냐면 하락하는 종목이 그러면 그 종목 하락했으니까 상관없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실적이 나쁘면 그 실적은 모든 기업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시장이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올라가면 테슬라 영향을 다 받고 유나이티드 항공의 하락은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식의 모습이 보였고요. 또 하나는 미 지표가요. 3개가 발표됐는데 다 안 좋아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어떤 지표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7,000명이 늘었는데요. 25만 1,000명으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11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다고 하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필라델피아 그 연방은행에 있는 지역에 대한 제조업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12가 발표됩니다. 마이너스요. 거기다 미국 6월 경기 선행 지수도요. 전월보다도 0.8%가 감소합니다.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 실적이 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내용을 쭉 보시면요. 호재는 전체 한 25%, 악재가 나머지 대부분인데 25%의 시장이 쏠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이유는 잘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약세장일 때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라 그랬죠. 약세장 중에서 시장을 방어하거나 뭐 썸머 랠리라는 등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재를 눈을 감아버리고요. 호재에만 눈을 크게 뜨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대추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유가가 좀 내려와서 꺾일 확률이 있어요. 네, 꺾일 확률이 있지만 아직 완전히 꺾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한은 여전히 이 유동성이 시장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은 하방인 거고, 거기에 시장이 약간 되돌림이 살짝 주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하락 목표치를 더 키우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모습 보시면 다우는 0.5%, 나스닥 1.3% 정도 상승했죠. 그렇죠? 이 차트를 한번 보면 다우는 지금 보시면 네, 어저께 60일선 살짝 걸쳐놨는데 오늘 60일선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0선 위로 올라왔죠. 지금 뭐 121선을 향해서 가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인지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120선 올랐지만 이 월봉으로는 딱 그 지난 캔들을 몸통에 갖다 붙인 정도로, 그죠? 이것도 아직 갖다 붙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월봉이나 이런 것도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일봉 하나를 보고 방향성을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보통 월봉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보시면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으로 가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분산하고 난 다음에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음봉, 양봉, 음봉, 음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딱 그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추세의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상으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어저께 외인 매수 2% 상승을 합니다. 야, 삼성전자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요, 요즘은 그 2%가 너무 쉽게 올라가요. 거의 뭐 잡주 수준으로. 삼성전자 보시니까 월봉을 보시면 지금 다우나 나스닥과 비슷한 모습이죠. 월봉 지난 음봉에 양봉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 음봉의 고점이 67,300원이니까 67,300원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삼성전자 일봉을 좀 보면,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이 60일선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미국장하고 비슷한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이거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4일 동안 같은 가격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4일 동안 수급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매수해놓고요, 여기 300만원까지 팔았고요, 이틀 동안 다시 그걸 걷어들이면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냥 시간만 옆으로 기게 한 거고, 어떤 방향성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죠. 저점부터 올라왔지만 월봉에서는 그 음봉을 양봉으로 메워주는 정도에 불과한 거지 추세의 반전으로 보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급적으로 여기 매도가 엄청나요. 3,500만 정도 외국인이 팔았는데 약 1,000만 주로 올랐다는, 이게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손해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조만간 확인이 되겠죠. 진짜라면 뭐 아까 말씀처럼 음봉을 다 메워주는 67,000원까지 갈 것이고요. 가짜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 밀릴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스피가 2,400 안착 시도했어요. 네, 안착했어요. 네, 2,400 9까지 왔어요. 근데 그 옵션에서는 약 320 정도까지인데 그게 2,411이거든요. 그래서 옵션으로 보면은 거의 뭐 여기까지 다 온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 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금 현재 보시면 60일선까지 우리나라는 못 갔죠. 근데 항상 보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하기보다 미국이 우리보다 좀 앞서가거나 뒤서가거나 뭐 이런 식의 모습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요. 수급적으로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외국인이 사실 이번에 1조 정도 샀지만 어저께도 우리나라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가 마지막에 상승으로 끝났거든요. 그게 아마 시장에 나온 뉴스 중에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뭐 일괄 인하를 한다 뭐 이런 뉴스가 시장에 흘러나왔거든요. 장 끝나기 전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벌써 엠버거로 나왔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시장을 아마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재한 상태죠. 이제 감세 정책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약 13조 정도 된다고 들어요. 13조, 13조인가요? 11조인가요?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뭐 시장의 의지를, 뭐 시장의 상승 의지를 뭐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해석도 좀 될 수 있는데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일단 오늘부터는 저항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갭상승 두 번이 있어서 문제고요. 어저께 종가가 고자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또 갭상승하면 또 세 번째 갭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후행 스팬으로는 캔들을 뚫기가 쉽지 않은 공간에 와 있습니다. 이격이 상당히 적은 이격으로 나왔거든요.
원래 만약에 더 뚫을 거라 그러면 사실 여기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가 났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이격이 좀 없는 상황이라서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